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드디어 202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자, 모집 요강은 사실 전년도와 사실 대부분이 큰 차이가 없어요. 모집 인원이라든가 전형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재외국민 자격과 관련해 되어진 부분들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4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모집 요강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형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접수 일정, 서류 접수 일정 또는 필답고사나 면접을 실시하는 일정들, 이런 일정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아직 모든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진 것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대학들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발표가 되어졌고,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정이 발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발표가 되어진 대학들의 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 특히 지필고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우리가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혹시 일정이 겹치지 않나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은 일정이 겹칠 일이 없죠. 서류평가로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서류평가를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나 고려대 2개 대학밖에 없어요. 일반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일정이 겹칠 일도 없고, 사실 일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숭령여대, 단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나,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세종대 등이 우리가 필답고사,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는데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지필고사 일정, 필답고사 일정이 모든 대학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2023학년도 일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년도의 일정 그대로 일정을 합니다. 전년도의 일정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 일정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일정을 확인하시게 되면 2024학년도도 일정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작년에 7월 14일에 필답고사를 봤었던 학교가 단국대학교하고 한국항공대예요. 결국 작년에 단국대와 한국항공대의 일정이 겹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종대학교가 15일이었고 그 다음에 16일 날 경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정이 겹쳤습니다. 동국대학교가 17일이고 그 다음에 19일에 한양대 에리카 19일 날 시험을 봤고 21일에 숭령여대와 인하대가 겹쳐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22일에 받고 아주대는 24일에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3년도 작년도 필답고사, 지필고사 일정을 보게 되면 어디가 겹치냐? 단국대, 한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 홍익대, 숭령여대, 인하대 이 세 개의 군에서 일정이 겹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정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학교가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항공대학교,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아직 현재 제가 영상을 올리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필답고사, 지필고사 일정이 아직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겹칠 가능성이 높은 학교, 처음에는 보면 경희대학교는 7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7월 15일이에요. 경희대와 홍익대학교는 둘 다 지필고사 일정이 발표가 되어졌고 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일로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2개 대학의 원서를 동시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일정이 겹치는 구간은 숭령여대도 2023학년도 지필고사 일정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7월 20일 날 지필고사를 봐요. 여기하고 어디가 겹치냐 하면 인하대학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아직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전형 일정이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작년도에 21일에 진행을 했고 목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 20일에 지필고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숭령여대와 인하대가 또 겹치고 그 다음에 아직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단국대학교하고 항공대가 작년도에 7월 14일 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이 겹치는 것으로 확정되어진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일정이 100% 겹치죠.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숙명여대는 발표를 했지만 인하대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단국대, 항공대는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정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이 겹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전년도의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전년도와 동일한 패턴으로 일정이 발표가 되어진다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개의 권에서 지필고사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 경희대와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일정이 겹치고 숙명여대와 인하대학교 일정이 겹치고 단국대학교하고 한국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5일 또는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7월 6일 정도 요 기간 안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은 지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평가를 받고 서류 통과하고 난 학생들을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이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일정 배수의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하도록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서류 제출 일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그 다음에 필답고사를 7월 15일날 필답고사를 보죠. 필답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7월 20일에 발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1일에 면접을 보는 형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숙명여대도 지금 보시면 자 7월 4일과 7월 6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20일에 필답고사 보고 난 다음에 서류 제출을 받아요. 그렇죠. 서류 제출을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서류 제출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4일에 최종 합격자 일정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 지필고사 일정들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우리가 볼 때 일정상으로 겹치는 학교가 단국대, 항공대가 겹치고 경희대, 홍익대가 겹치고 숙명여대, 인하대가 겹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3개의 권에서 동일하게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년도와 다르게 일정 변화가 있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전년도와 좀 일정 변화가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는 올해는 7월 13일에 지필고사 시험을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시험을 봤냐면 7월 19일에 지필고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는 일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서 지원하실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필고사 원서를 쓰는데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이 일정이 겹친다. 이렇게만 단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뭘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 지금 아래에 2023학년도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쟁률을 표로 보고 계십니다. 자,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 경쟁률이 8.95의 경쟁률이에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경쟁률은 4.7대 1. 야, 경희대학교는 4.7인데 건국대학교는 8.95의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경희대의 2배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건국대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야? 아, 건국대가 경희대보다 좋은 학교니까. 건국대가 경희대보다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이래서 더 좋아하는 건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의 일정상에서 중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8.95로 높고 동국대학교가 8.07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또 높은 구간을 보면 어디냐면 세종대학교가 6.74로 세종대학교의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경쟁률이 낮은 데는 어디냐?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낮고 홍익대학교의 경쟁률이 낮고 숙명여대의 경쟁률이 낮고 한양대, 에리카나 인하대 같은 데 경쟁률이 낮은 거죠.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아주대, 세종대, 결국은 동국대와 건국대의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 이유인데,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뭐냐면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죠. 이런 학교들
아주대나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왜 높으냐? 결국은 올해 7월 14일에는 세종대만 시험을 보고요. 7월 16일에는 동국대, 7월 21일에 건국대, 7월 23일에 아주대학교만 보니까 결국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대학의 원서 지원을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월 13일에 보는 학교를 봅시다. 7월 13일에 보는 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가 7월 13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국대학교가 시험을 보고 한양대 에리카가 시험을 봐요. 결국은 세 개 대학이 동시에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그 중에서 하나의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 개 대학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를 봐요. 항공대가 4.9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단국대학교가 2.49,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3.92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선호도는 1위, 2위, 3위 정도의 순위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과연 지필고사를 6개를 원서를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의 우수성이 얼만큼 되느냐, 내가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의 경쟁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6개 구간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항공대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다소 점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필고사 준비 기간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한양대 에리카나 단국대를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3개 구간, 이 4개 구간, 세종대나 동국대나 건국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저런 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선택, 학과의 선택을 통해서 경쟁률을 피하는 게 길이겠죠. 우리가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필고사 열심히 공부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필고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점수를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 대학들의 면접 일정 또는 지필고사 일정의 중복 날짜 또 중복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쟁률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과연 내가 어떤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지, 어떤 모집 단위를 결정할지의 부분이 매우 합격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3일에 한국항공대, 단국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3개 대학이 있고 이 3개 대학의 경쟁률을 보시면 항공대학교가 1위,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2번, 그 다음에 단국대가 3순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 동국대, 건국대, 아주대는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결국은 뭐냐면 모집 단위의 선택을 통해서 합격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7월 15일 날 경희대학교와 홍익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희대의 경쟁률이 보면 4.7대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요. 홍익대가 4.88이기 때문에 사실 경희대와 홍익대학교는 경쟁률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 결국은 지필의 범위, 그 다음에 과목의 차이가 있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에서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국어 시험을 보지 않죠. 영어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자연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 홍익대학교는 면접을 본다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선택, 다시 말하면 지필고사의 범위, 과목 선택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실 수가 있고 경쟁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0일에 보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합대학하고 그 다음에 여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차이도 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필고사의 범위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든 자연계든 인문계든 국어가 필수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대나 인하대, 아주대나 숙명여대로 가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의 차이가 인하대 쪽의 경쟁률이 더 높아요. 물론 여학생들은 당연히 숙명여대와 인하대를 동시에 원서를 쓸 수 있지만 남학생들은 인하대밖에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가 경쟁률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번에 2024학년도 지필고사 전형에서의 지필 일정, 필답고사의 일정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일정 발표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과연 일정이 겹치는 학교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필고사 일정의 중복이 경쟁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내가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쵸? 경쟁률,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 출제 과목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전략적인 원서 지원의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직 면접 일정이나 지필고사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학교들은 추가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면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필고사 수업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거예요. 지필고사는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국내에 계시는 분들, 국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현재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필고사로 재수를 하시는 분들, 현재 대학에 다니시면서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아침부터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시거나 외국에 지금 한국 학교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지필고사 준비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6월 중순 정도 아니면 6월 말 정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지필고사 시험이 7월 20일이다 라고 하면 6월 20일에 들어오면 딱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 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한 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이 내용들은 조금 참고로 보시고요. 수업의 형태가 첫 번째는 그룹 수업. 그룹 수업은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교시씩 5일간 15시간 수업을 해요. 한 반에 5명이나 6명 정도. 그 다음에 그 시간 1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영어는 2시부터 다시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씩 해서 4일간 총 1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그룹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 그렇기 때문에 그룹 수업을 듣기에는 진도 차이가 발생돼. 또는 나는 수학이 좀 약한 편이야. 또는 영어가 약한 편이야. 나는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야. 라고 해서 그룹 수업보다는 개별 맞춤형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수학을 그룹 수업으로 듣고 영어를 1대1 수업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어를 그룹 수업으로 듣고 수학을 1대1 수업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수학만 1대1 수업으로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학원에서 학습 관리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학원에서 특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외부생을 받을 수 있는,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TO가 한정이 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약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6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지필고사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문의하시고 미리 일정 조율하시고 미리 수업에 대한 안내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리 예약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시면 바로 지필고사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 또는 면접 수업의 일정들이 너무나 촉박하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학생에게 잘 맞지 않은 수업 이런 거 없이 결국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침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많은 양의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랩에서 진행하는 거는 소수 수준별 수업, 그 다음에 학생 맞춤 수업, 그 다음에 학습 관리 프로그램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필고사나 면접 수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면 학원 전화번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톡과 위챗 아이디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지필고사 일정에 대한 부분 꼭 고려하시고, 그 지필고사 일정이 결국 경쟁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 선택은 어떻게 하고 학과 선택은 어떻게 하실지 전략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